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들이운 불확실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지난주 분당에서 20년 넘게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첫마디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은 처음입니다. 오를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조용했고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경기도. 지금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집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진짜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서울 바라보기와 독자 생존 사이. 경기도 부동산은 항상 서울을 바라봅니다. 서울이 오르면 따라 오르고 서울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서울은 버티고 있는데 경기도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과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60대 초반의 한 성남 거주자분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서울 집을 팔고 분당으로 이사 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분당은 서울 못지않았습니다. 교통도 좋고 환경도 좋았습니다. 서울보다 넓은 집에 살 수 있어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 집값은 조금씩 회복되는데 분당은 계속 내려가고 있답니다. 10년 전 팔았던 서울 집은 지금 당시보다 훨씬 올랐고 분당 집은 산 가격보다 떨어졌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서울에 그냥 있을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로 온 것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지금 팔고 서울로 가자니 서울 집값이 너무 올라서 갈 수도 없습니다. 경기도에 갇혀버린 느낌입니다. 서울과의 격차가 벌어질수록 상실감은 커져만 갑니다.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됩니다. 경기도 안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큽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은 그나마 버티고 있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상황이 심각합니다. 같은 경기도인데도 완전히 다른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디에 집이 있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50대 후반의 한 부동산 투자자분께서 들려주신 관찰입니다. 경기도 여러 지역의 매물을 보러 다니는데 지역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답니다. 판교나 광교 같은 신도시는 가격이 내려가도 문의는 계속 들어옵니다. 서울 출퇴근이 가능하고 인프라가 좋아서 여전히 선호됩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참담합니다. 가격을 많이 내려도 관심 갖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GTX나 지하철 같은 교통 호재가 없는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 출퇴근이 어려운 곳은 수요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아예 거들떠보지 않고 나이 든 분들도 교통 불편한 곳은 꺼립니다. 같은 경기도인데 지역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통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은 이제 하나로 묶어서 말할 수 없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의 딜레마. 경기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신도시입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같은 구신도시와 판교, 광교 같은 신신도시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모두가 선망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구신도시는 노후화가 진행되고 신신도시는 공급 과잉이 우려됩니다. 60대 중반의 한 일산 거주자분께서 들려주신 현실입니다. 30년 전 일산 신도시가 처음 분양될 때 들어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최첨단 도시였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낡았습니다. 아파트는 오래됐고 시설도 노후화됐습니다. 재건축 이야기는 나오지만 언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집값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산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더 새로운 곳을 선택합니다. 판교나 광교 같은 신신도시로 갑니다. 일산은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동네를 걷다 보면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활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일산이 쇠퇴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듭니다. 신도시의 영광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영끌 세대의 고통은 더 큽니다.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서울보다 집값이 저렴해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선택했습니다. 서울은 너무 비싸니까 경기도라도 사자는 심정이었습니다.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부모님께서 들려주신 자녀 이야기입니다. 30대 중반인 아들이 3년 전 용인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신혼집이었습니다. 서울은 엄두도 못 내고 경기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나마 용인이 개발 호재가 많다고 해서 샀습니다. 대출을 7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값은 샀을 때보다 억 단위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올라서 매달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아들 부부의 월급으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지만 부모도 형편이 넉넉지 않습니다. 아들이 매일 스트레스를 시달립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라 빚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기도 영끌 세대의 고통은 서울보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집값 하락폭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은 더 심각합니다. 매매 시장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세 시장은 더 심각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많은데 이곳들에서 전세 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전세 임차인분께서 겪은 일입니다. 2년 전 수원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3억이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그래도 불안합니다. 최근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매매가가 전세금과 비슷해졌습니다. 전세금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도 대출이 많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 연락이 잘 안 됩니다. 피하는 것 같습니다. 밤잠을 설칩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변에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외곽지역 빌라나 오피스텔은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전세 시장의 분란이 경기도 부동산 시장 전체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의 양면성. 경기도 곳곳에서 개발 소식이 들립니다. GTX 노선 확장,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호재가 많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해당 지역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오히려 불확실성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대 후반의 한 부동산 전문가분께서 들려주신 분석입니다. 개발 호재가 나오면 처음에는 관심이 집중됩니다. 가격도 조금 오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려면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공급 증가입니다. 개발이 되면 새 아파트가 대량으로 공급됩니다. 그러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개발 호재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개발할 땅이 많아서 공급이 계속 늘어납니다. 공급 과잉 우려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호재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서울 직장인들의 선택. 경기도 부동산 수요의 큰 축은 서울 직장인들입니다. 서울에서 일하지만 집은 경기도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들의 선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굳이 서울 가까이 살 필요가 없어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출근이 다시 늘면서 서울로 돌아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은퇴자분께서 들려주신 관찰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던 젊은 부부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택근무가 늘면서 강원도나 충청도로 갑니다. 더 싼 곳에서 더 넓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출근이 다시 늘면서 서울로 돌아갑니다. 출근 시간이 너무 아깝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애매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 시대에는 너무 비싸고 출근 시대에는 너무 멉니다. 서울도 아니고 지방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입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아무도 확신하지 않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중개업소의 한숨소리. 시장의 온도는 중개업소에 가면 가장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곳곳의 중개업소들이 한숨 쉬고 있습니다. 거래가 없으니 수입이 없습니다. 버티기 힘들어하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한 고양시 중개업자분께서 들려주신 어려움입니다. 2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왔는데 지금이 가장 힘듭니다. 한 달에 계약 한 건도 잡기 힘듭니다. 매물은 넘쳐나는데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추기 싫어하고 매수자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기다립니다. 중개업자는 그 사이에서 속만 탑니다. 주변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10년, 20년 버텨온 곳들도 버티지 못하고 떠납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중개업소 경쟁이 심합니다. 수수료도 더 싸게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마저 없으니 생존이 어렵습니다. 중개업소의 폐업이 늘어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어렵다는 증거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추운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이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냉정한 판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60대 중반의 한 현명한 투자자분께서 들려주신 조언입니다.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팔아야 한다면 적정 가격을 기다리고 사야 한다면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경기도는 지역별 편차가 크니까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 학군, 개발 계획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상황을 먼저 봐야 합니다. 투자 목적인지 실거주 목적인지